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엇갈린 사랑과 운명의 기막힌 반전이 가득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찰나의 만남, 가슴에 묻은 줄로만 알았던 미완의 첫사랑이 수십 년 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삶에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첫사랑이 깨진 후 오랜 세월이 흘러 바로 그 옛 연인의 집에 전혀 다른 신분, 바로 그의 며느리가 되어 들어가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엄청난 비밀은 영원히 숨겨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엇갈린 운명,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귀 기울여 들어주실 여러분께 세월의 갈피 속에 묻혀있던 기이한 이야기 하나를 조심스레 풀어놓을까 합니다. 이야기가 어느 곳에서 시작되었는지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느껴주시면 족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때로는 놀랍도록 서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던 풍채 좋고 호방한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매력은 어찌나 대단했던지 웬만한 주막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장날 사람들로 북적이는 길목에서 이 젊은이는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한 여인을 교묘한 말솜씨로 붙잡았습니다. 여인은 눈부신 미모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줍은 미소와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허나 그녀의 눈빛에는 사람을 잡아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주보는 이로 하여금 꾸밈없는 자신의 참모습을 온전히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깊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주막 한편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누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창밖에는 이미 달이 높이 떠올랐고 방 안에서는 여인의 저고리 고름이 소리 없이 스르르 풀려 내렸습니다. 하늘의 달마저 부끄러웠던지 이내 구름 뒤로 총총히 몸을 숨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 젊은이는 여인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그는 싸늘한 한마디를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내게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시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며시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저고리 고름을 다시 메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그 호방하던 젊은이도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는 홀로 남아 노년을 맞이하며 적적히 뜨락을 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성한 아들이 어여쁜 처자를 데리고 와서는 혼인하겠다고 고했습니다. 그런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데려온 그 처자가 바로 수십 년 전 어느 주막에서 하룻밤 따스한 국 한 그릇을 함께 나누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이렇듯 기묘한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 이야기에는 아직 우리가 듣지 못한 또 다른 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인은 그 젊은이가 마냥 차갑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참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답니다. 여인은 회상에 잠긴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분의 환한 미소가 제 가슴을 얼마나 설레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게 건네던 그분의 다정한 말 한마디, 물동이가 무척 무거워 보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물을 옮기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 마치 그분의 눈 속에 제 모습이 온전히 비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지요. 여인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 옛날 밤의 기억을 찬찬히 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주막에서 우연히 그분과 합석하게 되었지요.
어쩌면 그분이 권해주신 술 한 잔에 제 마음이 먼저 취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분이야말로 술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고 세상 모든 것에 취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저는 그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주막에서 허드렛실로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고 밤이면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 재봉틀 하나 없이 손수해진 저고리를 기워 입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그분같이 멋진 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주시니 한동안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마음이 들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실은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따뜻한 국 한 그릇 함께 하시겠어요? 하고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고 스산했어요. 그저 누군가와 작은 온기라도 나누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제 말에 그분은 웃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 뒤편에는 마치 금방이라도 위태롭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국 한 그릇이 제게는 그저 따스한 위안이었지만 그분께는 어쩌면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작은 도피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담담하게 그날 밤에 남은 기억들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분은 술기운이 조금 오르셨는지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슬퍼 보여요. 오늘 밤만은 아무 말 말고 여기 제 곁에 가만히 있어 주시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죠. 단 하루만이라도 정말 사람처럼 숨을 쉬고 싶어서 그렇소. 그 말이 어찌나 이상하게도 제 가슴에 깊이 와닿던지요. 그날 밤 저는 말없이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창밖의 달은 여전히 구름 뒤에 숨어 있었고 그분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과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분의 차가운 한마디가 제 안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차라리 어젯밤의 모든 일이 그저 하룻밤 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은전한 이들 제게 던져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셨어요. 떠나기 직전 이런 말도 남기셨지요.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가 간신히 하룻밤을 살아남았으니 말이오. 어찌하여 그 고맙다는 말이 그토록 아프고 비참하게 들렸을까요? 살아남았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분께 그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을 막아주는 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걸까요? 그 물음이 오랫동안 제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여인은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이름도 버리고 정든 고향도 등진 채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인연이란 때로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기억 속에 남은 이름 하나가 평생토록 누군가의 발길을 붙잡아 맬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인은 장차 시어머니가 될 분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앞서 남편이 될 청년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여인은 참으로 다정하고 좋은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와 진심을 보여주는 그의 한결같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은 눈빛에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여인이 청년의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스르르 문이 열리며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옛날 그 사람과 어딘가 닮은 듯한 눈빛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이는 청년의 고모, 즉 그녀에게는 시고모가 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잊으려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아버님이라 불러야 할 사람이 되어 바로 저 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여인은 가장 고운 저고리에 치마를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다면 아마 몸가짐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그 사람을 장차 시아버지 될 분으로 처음 뵙고 인사드리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아가야. 아이고,
우리 집 귀한 아들이 장가를 간다더니 이렇게 어여쁜 새아 기감을 데려왔구나. 청년의 고모가 환한 웃음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여인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디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옛날의 젊은이가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지만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그녀가 수십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바로 그 눈빛이 아득한 세월을 넘어 그녀를 향했습니다. 노인의 눈에 어디서 본 듯한데? 하는 짧은 의욕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에 그 눈빛이 크게 흔들리고 입술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여인은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의 곁에 섰던 청년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인사 올립니다. 이 사람이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조한 사람입니다. 청년의 손은 따뜻했지만 등 뒤편 노인이 앉아있는 쪽에서 불어오는 싸늘한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그녀의 목덜미로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노인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처음 인사 올립니다. 부디 부족한 저를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그 순간 여인은 노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길고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샤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식사는 하였느냐? 그 집에서의 첫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녀가 그를 위해 차린 밥상도, 그가 그녀를 위해 차린 밥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 대해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익숙한 반찬들을 입으로 가져갈 뿐이었습니다. 밥숟가락을 쥔 두 사람의 손은 약속이나 한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을 뜨다가 문득 서로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 여인은 노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비운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된장 맛이 참으로 좋구나. 세월이 지나도 이 맛은 여전하.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은 저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상에 오른 이 된장의 맛이 수십 년 전 그녀가 허름한 주막에서 손수 담가 쓰던 바로 그 된장 맛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노인 또한 분명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 된장 맛이 자신의 입맛에 얼마나 익숙한지를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은 단순히 된장 맛이 좋다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는 그대를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고 있소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녁상을 물리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노인은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말없이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다가 마루 앞을 지나게 되었을 때 서로의 기척을 느꼈지만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그날 밤의 일을 다 잊었을 거라 그리 생각했소. 여인은 발걸음을 살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전히 마루를 등진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아버님. 마치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전혀 없었던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허나 다 잊었다고 생각했을 때 인연은 이렇게 다시 저를 찾아오는군요.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마치 혼잣말을 하듯 혹은 스쳐가는 바람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대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내 앞에 돌아올 줄은 청년 몰랐는데. 여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노인의 곁을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두꺼운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노인의 얼굴이 그리고 수십 년 전 젊은 날의 그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그녀의 마음속을 어지럽게 떠다녔습니다. 그의 아들의 손에 이끌려 며느리가 되어 들어선 이 집. 운명이란 이토록 잔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토록 기이하고도 섬세하게 짓궂은 것인지 여인은 밤새도록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집의 대청마루 위에는 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과묵하기만 한 시아버지와 언제나 명랑하고 다정한 남편,
그리고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그녀였습니다. 아침이면 장독대에 작물을 새로 갈고, 점심이면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저녁이면 숨막힐 듯 고요한 밥상 위로 오직 수저 부딪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매일같이 그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을 가슴속 깊이 묻으며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늘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된장 맛이, 우리 며느라가의 된장 솜씨가 참 괜찮구나. 어찌하여 그 무심한 듯한 한마디가 그토록 아프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며느라가.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작 그 한마디였지만 여인은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에 잊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의 말 한마디는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을 속절없이 뒤흔들었습니다. 그녀가 밤새 정성껏 만들었던 바로 그 된장, 그가 매정하게 떠나버렸던 그 밤, 그가 차갑게 외면했던 그 아침의 기억들. 세월이 아무리 무심하게 흘러가도 지울 수 없는 맛과 기억은 이렇듯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선명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아내를 보며 무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당신이 만든 된장 맛을 무척이나 그리워하셨던 모양이요.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적 해주시던 된장 맛과 그렇게 똑같다고 하시더이다. 여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아버님께는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이시겠네요. 누가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시아버지에게 그 된장 맛은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의 맛과 같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밤이 되면 시아버지는 늘 홀로 대청마루에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하염없이 밤하늘의 달을 보시거나 혹은 그저 마루 앞 텅 빈 벽을 멍하니 바라보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인은 마치 시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형벌이라도 받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분도 그 밤을 기억하고 계실까? 맥없이 풀려내리던 저고리 고름의 그 순간을 그분도 잊지 못하고 계신 걸까? 아니면 애써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신 걸까? 혹은 그녀처럼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스스로에게 끝없이 되묻고 또 되묻고 계신 걸까? 여인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만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인이 부엌에서 국을 데우다 그만 실수로 뜨거운 물을 손등에 쏟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야, 너무 뜨거워. 바로 그때였습니다. 늘 멀리서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어느새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디를 재었느냐? 어서 이리 내보아라. 그의 손은 수십 년 전 그 밤처럼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친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황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쩌자고 이리 부주의하여 다친 것이냐? 좀 더 조심했어야지. 그 꾸짖는 듯 다정한 말 한마디에 여인의 눈에서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옛날 처음 만났던 그날 밤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었습니다. 어찌 그리 쉽게 낯선 이에게 마음을 주었냐고, 어찌 그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냐고, 나무라듯이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뜨더니 힘겹게 잡았던 그녀의 손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가야. 그 한마디 사과가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여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미안하다고 하시다니. 너무 늦어버린 사과는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 더 깊고 아픈 흉터만을 남기는 법인데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뒤척이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아픔은 이상하게도 애틋한 그리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이 어리석은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이토록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간 손길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아버지의 깊은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또다시 자신의 가슴을 이토록 아프게 헤집어 놓으리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참으로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늘 장독대 옆을 어슬렁거리던 길고양이조차 숨막힐 듯 조용했고 바람마저 멎은 듯 하늘은 낮고 흐릿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심코 부엌 찬장을 정리하던 여인의 손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잡혔습니다. 덩굴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진 아주 낡은 상자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인지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어 있었고 자물쇠는 이미 부서졌는지 힘없이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녀 사이에 있었던 풀리지 않는 지난 일들이 늘 무거운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눌렀기에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아서 누렇게 변한 종이 몇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펼치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여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홍. 그것은 바로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시아버지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심장이 순간 뻐근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른 종이 쪽지를 펼쳐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짧은 한 문장이 힘겹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밤 여인이 손에 그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대청마루로 다시 나섰을 때 시아버지는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려왔다는 듯 깊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역시 아버님이셨군요. 어찌하여 저를 분홍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척 그리 모질게 대하셨습니까?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그대가 내 아들 녀석 곁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요. 자네 아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대의 얼굴이 내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옛날의 분홍이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온해 보여서 차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소. 여인은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옛날, 그날 아침에 나는 그저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었소. 나에게는 이미 집안 어른들께서 정해주신 혼처가 있었고 거스를 수 없는 약조였소. 아버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결정하신 혼사였고 그대와의 하룻밤 인연은 애초에 그날 밤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것이었소. 여인은 제 뜻각을 듣고 어와이크긴. 하지만 어찌하여 제게 그토록 모질고 잔인하게 구셨던 건가요? 차라리 아무 말 없이 떠나셨더라면? 행여나 그대가 헛된 희망을 품고 나를 기다리다가 험한 세상에서 위험한 일이라도 당하게 될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소. 그래서 일부러 더 못되게, 더 차갑게 그대를 밀어냈던 것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그 모든 것이 저를 바라보시던 그 슬픈 눈빛과 한숨이 그것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던 건가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한번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습니다. 세월이란 참으로 무심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깊고 깊은 상처를 남겨놓고 그 어떤 해명이나 사과조차 너무나 뒤늦게 모든 것이 변해버린 뒤에야 찾아오니 말입니다. 여인은 조용히 몸을 돌려 마당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날 아침에 그 사과의 말씀을 제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등 뒤에서 그 작은 속삭임을 들었는지 시아버지는 마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스르르 주저앉듯 고개를 떨구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날 밤 여인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소멸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뒤늦은 고백과 해명은 마치 파문처럼 그녀의 마음 가장 깊고 여린 곳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때 이 집의 주인에게 사무치도록 사랑받았던 한 여자로서 그 여러 개의 역할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그녀의 마음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하염없이 잡아끌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여인이 홀로 대청마루를 쓸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아주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전 그녀가 주막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 만들었던 작은 손수건 하나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떠난 뒤 며칠을 앓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주막으로 돌아갔었소. 그리고 이것을 찾아왔지. 여인의 눈이 크게 쓰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셨습니까?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웃는 듯도 했고 우는 듯도 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나 또한 이 모진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가야 할 작은 이유 하나쯤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 여인은 말없이 그 빛바랜 손수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그 작은 천조각을 받아드는 순간 마치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리에 쏘앳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오래 실과 같아서 한번 맺어지면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해도 보이지 않게 이어져 있다가 결국에는 서로를 다시금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그 끊어질 듯 이어져 온 실이 다시금 이렇게 서로의 손끝에 아프게 닿게 되는 것이라고. 최근 며칠 동안 남편은 아내인 그녀를 이전과는 달리 유심히 그리고 자주 빤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에 다녀와서는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뭘 그리 한아름 사왔소 여보? 하고 물으며 다정하게 그녀를 끌어안아주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그의 눈빛은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더 알고 싶어 하면서도 차마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의 위태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스스로 온갖 상상과 추측으로 자신을 괴롭히며 상처 입히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바로 그런 위태롭고도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루를 서성이던 남편이 마침내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아버님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것이오? 여인은 하던 일을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니요, 서방님? 별일 없었습니다만. 아니, 요 며칠 당신도 그렇고 아버님께서도 어딘가 평소와는 달라 보이셔서 말이오. 당신은 가끔 눈가가 붉어져 있을 때도 있고 아버님께서는 부쩍 말씀이 없으시고. 여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아직 이 집에 익숙지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서방님.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시아버지라는 냉엄한 현실이 그녀로 하여금 아프고 시린 옛 기억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둘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독대 옆 희미한 달빛 아래 쪼그리고 앉아 작은 종이 쪽지 같은 것을 접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 밤중에 그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있다네. 내가 이 세상을 뜨기 전에 저질렀던 일들, 혹은 매듭지어야 할 인연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중일세.
여인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 혹시 그 안에는 저 분홍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빛에 젖어 슬프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늙은이의 기억 속에는 오직 그대 하나만이 또렷이 남아있을 뿐이구려. 내 기억 속에서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따스하기만 한 그대인데 말이오. 그 말은 죄였고 동시에 뒤늦은 고백이었으며 그녀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도 아픈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갑자기 아내를 데리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고즈넉했고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이 산길을 돌아가신 제 어머님께서 생전에 참으로 좋아하셨소. 남편은 길가 큰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이 바위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곤 했지. 사람이 서로의 속을 다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라 해도 자기 마음까지 남에게 다 내보이며 살지는 말라고 말이오. 그래야 상처받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남편도 무언가를 어렴풋이나마 눈치채고 있는 것일까?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바위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다가 아내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요 며칠 당신 안색이 무척 어두워 보여서 내내 걱정이 되었소. 혹 마음에 무슨 깊은 슬픔이라도 담아두고 있는 것이오. 그 말에 여인은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애써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이슬처럼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픈 것이 아닙니다, 서방님. 그저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이 너무나 클 뿐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당 한켠에서 홀로 낮은 돌담을 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흙과 돌을 하나하나 제 손으로 직접 옮기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담을 쌓아 올리는 그의 굽은 뒷모습을 보며 여인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돌담은 누군가의 접근을 막기 위한 담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을 가슴에 담아온 자기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가두기 위한 보이지 않는 벽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육중한 돌담 끝자락에 아주 작고 여린 들꽃 한 송이가 수줍은 듯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이 꼭 지금의 그녀 마음 같았습니다. 차마 그 누구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작고 애틋한 그리움 하나가 그렇게 소리 없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여인은 시아버지가 몰래 적어 어쩌면 불태우려 했을지도 모를 그 작은 종이 쪽지를 가만히 펼쳐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절한 마음만은 선명하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대가 그날 밤 내게 건네주었던 그 따스한 온기, 이 못난 놈은 평생토록, 아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오. 허나 지금의 나는 나의 하나뿐인 며느리인 그대에게 그 어떤 다른 사사로운 마음도 품지 않기로 하늘에 굳게 맹세하였소. 이것이 이 죄 많은 늙은이의 마지막 고백이자 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맹세라오. 여인은 그 종이 쪽지를 곱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님. 제게는 그 말씀 한마디면 이제 다 괜찮습니다. 그날은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집안에 감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평소 명랑하던 남편은 이상할 만큼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소. 여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장이라도 다녀오시는 거예요, 서방님? 아니요, 그저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소. 너무 걱정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가슴 속에 어떤 형용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알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부엌에서 서성이던 여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며느라가, 오늘 우리 함께 국이나 한번 끓여볼까? 오래간만에 내가 솜씨를 좀 내보지. 시아버지가 그녀와 함께 부엌에 들어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한때 깊은 인연으로 얽혔던 그와 그녀가 이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한 공간에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국물이 자꾸만 부르르 끓어 넘쳤고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은 두 사람의 목구멍에서만 안타깝게 맴돌았습니다. 한참 만에 시아버지가 국맛을 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된장 맛이 참 여전하구나. 수십 년 전 그때와 똑같아. 그 말에 여인은 들고 있던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지만 슬픔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희미한 물기가 어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냐,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다. 시아버지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분홍색 저고리 고름 하나를 꺼내어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 그대가 내 앞에서 풀었던 바로 그 저고리 고름이다. 그 작은 저고리 고름을 보는 순간 여인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찌하여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시아버지는 아주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대에 대한 기억은 이 못난 늙은이에게 지울 수 없는 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모진 세상을 버텨내게 한 유일한 삶의 이유이기도 했으니까.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저고리 고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모든 것을 놓아주십시오, 아버님. 이 집에서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마루 끝에서 들려오더니 이내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집 안에서 대체 무엇을 놓아달라는 말씀들이시오? 생각할 것이 있다며 집을 나섰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예고 없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시선이 아내의 손에 들린 빛바랜 분홍색 저고리 고름, 눈물로 얼룩진 아내의 얼굴, 그리고 힘없이 떨리고 있는 아버지의 내밀어진 손 위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매섭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게 다 대체 무슨 상황인 것이오? 어서 말씀들 좀 해보시란 말이오.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여인은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만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서방님, 사실은 언젠가는 당신께 꼭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남편은 입술을 굳게 깨문 채 조금도 시선을 내리깔지 않고 아내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지금 차마 믿을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절망과 혼란으로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낙담하여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 시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 모든 것은 이 못난 애비의 죄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저 아이가 네 어미가 될 수도 있었던 그 귀한 인연을 막아버린 장본인이니다. 남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어찌 그런? 그 옛날 주막에서의 그 밤, 나는 저 아이를 매정하게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집안에서 정해준 혼약을 지키지도 그렇다고 연약한 저 아이를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히 지켜줄 수도 없었던 게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다.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내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저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에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한 듯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님을 마음속으로 용서했습니다. 서방님?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퍼나, 저 아이가 이렇게 내 며느리가 되어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이 늙은 애비는 꿈에도 몰랐구나.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으니 어찌하여 진작 제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소? 당신도 그리고 아버님도 말이요. 여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여나 그 모든 진실이 서방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힐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재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모진 세월과 아픔을 다 겪고도 당신은 결국 나를 선택해 주었구려.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소. 지금 이 순간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뿐이요. 나의 아내여. 세 사람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나긴 이야기는 아픔을 넘어선 사랑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의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깊고 깊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변변한 반찬 하나 없었지만 그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구수한 된장 한 종지 속에는 세 사람의 아팠던 과거와 힘겨운 현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용서와 이해의 마음이 남김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아버지는 말이 더욱 줄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저 새벽 일찍 일어나 묵묵히 마당을 쓸고 해질 녘이면 장독의 뚜껑을 하나하나 덮고 그리고 가끔 아무 말 없이 부엌에 들어가 온기 가득한 국 한 그릇을 끓여낼 뿐인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여인은 말없이 시아버지께 국을 떠올리고 마치 아무 일도 이 세상에 없었다는 듯 조용히 그리고 정갈하게 며느리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남편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내를 세심하고 깊은 눈으로 살피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의 숨결은 자신도 모르게 더욱 깊어졌고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더욱 오래도록 그리고 더욱 따뜻하게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더욱 잘하겠소. 당신의 그 여린 마음이 다시는 그 어떤 것에도 아프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평생을 지켜주겠소. 어쩌면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그녀가 평생토록 받아왔던 그 어떤 달콤한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깊고 다정하며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세월은 또다시 흘러갔고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 속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펐지만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가 마루에 앉아있던 여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푸노아, 할 말이 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이름에 여인의 심장이 순간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이제 이 저고리 고름을 네게 온전히 돌려주고 싶구나. 시아버지는 작은 나무함을 열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전 그 운명적인 밤에 그녀 스스로 풀었던 바로 그 분홍색 저고리 고름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고름은 더 이상 네 손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저 내 기억 속에만 희미하게 남아있어야 할 것이야. 그것이 옳다.
그날 밤 여인은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그 저고리 고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나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토록 가슴 한구석에서 차마 지워지지 않았던 아련하고도 애틋했던 지난 사랑을 이제야 비로소 조용히 떠나보내는 그런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여인은 그 저고리 고름을 장독대 옆 지난 가을에 이미 시들어버린 국화꽃 그루터기 아래 조용히 묻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땅속 깊이 봉인하듯이. 계절은 또다시 몇 번이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말이 없어져 그림자처럼 지내시던 시아버지는 어느 해사한 봄날 아침 마치 깊은 잠에 빠지신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더없이 평화롭고 온화한 미소가 아주 엷게 남아있었고 그의 두 손에는 아주 오래전 그녀가 처음 시집와서 서툰 솜씨로나마 정성껏 술을 놓아 선물했던 작은 손수건 한 장이 소중하게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돌아가신 아버님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나마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정말 고맙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옛날의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 모든 아프고 시린 기억들을 이제는 가슴 한편에 소중히 품고 그저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때 누군가에게 뜨겁게 사랑받았고 또 한때는 세상 끝에 홀로 버려졌으며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한번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알게 된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날카로운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남은 생을 따스하고 너그럽게 감싸주는 한 장의 두툼한 담요와 같은 것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속절없이 저고리 고름이 풀려내렸던 그 운명의 밤은 이제 제 인생에서 다시는 매듭지을 수도 풀 수도 없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풀어진 고름을 굳이 다시 매려 하지도 그 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 아팠던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 테니까요. 모든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로 이어져 흘러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 또한 부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가슴 아프게 버려졌던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을 끌어안고 자신의 남은 생을 조용히 그리고 따스하게 데워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저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기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어떤 익숙한 얼굴 하나가 혹은 비슷한 사연 하나가 희미하게나마 되살아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이든 당신의 소중한 친구이든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그리운 누군가이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은 날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무심코 던진 어떤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모처럼 박히게 되는지, 그리고 찰나의 선택 하나가 어떻게 한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어버리는지를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젊은 날에는 참으로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성성해졌을 때 마치 어제 일처럼 너무나도 선명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곤 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그 사내처럼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처럼 뒤늦은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의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아직 너무 어리고 미숙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때로는 그것이 상대를 위한 최선이라 어리석게 믿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세월을 돌아 자신의 아들 혹은 딸의 손을 잡고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지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인연이란 결코 우연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다시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내야 할 감정들은 삶이 끝나기 전 그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다시 우리 앞에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남몰래 묻어둔 한 사람쯤은 있을 겁니다. 비록 다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목소리,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의 뒷모습 하나까지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 어딘가에는 또렷하게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미처 다 표현하지 못했던, 어쩌면 사랑이라 이름 붙이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의 애틋한 마음들, 실은 돌아서면 숨이 턱 막힐 듯 애타게 그리워했던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사무쳤던 아픔조차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가슴 한구석을 덮여주는 잔잔하고 따스한 온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분명 당신처럼 당신을 그리워하며 어딘가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 속의 저 분홍이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버려졌던 기억을 미워하지도 않고 저고리 고름이 풀렸던 그 운명의 밤을 후회하지도 않으며 그의 아들의 아내가 되어 그를 다시 사랑하고 미소 지으며 그 낡고도 아름다운 인연의 옷자락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한평생을 온전히 살아내는 방식이 아닐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매정하게 흘러가는 시간과 정면으로 맞설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마음 한구석에 상처 하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 따스함으로 지켜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언젠가는 놓쳐버렸던 그 손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으리라는 아주 작은 희망 하나를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외롭다고 느끼시거나 혹은 과거의 어떤 후회스러운 기억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기에 아팠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알기에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어떤 이름 하나가 혹은 그 시절의 어떤 얼굴 하나가 문득 떠오른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남아 그 사람을 가만히 용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기억 속에서 남아 그 사람의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남은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현실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깊이 끌어안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들도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그분은 참으로 귀한 삶을 사셨군요. 아름다운 인연들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서 말입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일 테니까요. 그러니 부디 여전히 당신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마음을 꺼내어 안아주십시오. 마음이 따뜻하기만 하다면 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부디 많은 복을 받으시고 언제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